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지역이 지난해부터 15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그대로고 신규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꺼내든 미분양 대책도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인 광양시 마동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난 1월 1차 분양에서 700여 가구가 나왔는데 특별 공급과 1, 2순위를 합쳐 210여 가구가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앞서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했다 시행사가 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 계약을 취소했던 곳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를 1년 전보다 2,300만 원 낮췄지만 이번에도 미달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에서 유일하게 일반 분양에 나섰던 아파트도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계속 금리가 인하가 안 되고 또 앞으로도 또 불투명하다고 하니까 아파트 분양을 많이 꺼려 하십니다.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미분양 물량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기준 광양 지역 미분양 주택은 1,604가구, 한 달 전보다 단 한 가구 줄었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10가구 중 4가구가 광양 물량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돌파하자 최근 정부는 10년 전 효과를 봤던 미분양 대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시장이 회복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CR-리츠입니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지역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좀 회복될 조짐이 보여야 뭔가 리츠 사업자들도 판단을 내려서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리스크를 짊어지고 매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된 광양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적용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특별법부터 선체 인양 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이었던 유가족들이 길에서 싸워서 얻어냈습니다. 여객선 안전규정의 강화 등 개선된 점도 많이 있지만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낸 각종 권고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규정은 강화됐습니다. 승객들의 신원 확인과 정원 준수, 구명동의 위치 설명 등 원래도 지켜졌어야 했던 것들이 참사 이후에야 다시 한번 강조된 겁니다. 300톤급 이상 연안 여객선의 선박 항해 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는 내양 운항 관리자가 73명에서 151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초중고 생전 수영 교육 의무화와 국민안전의 날 제정으로 인한 전국 단위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등 재난안전 훈련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세월호 참사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식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거는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좀 높아졌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측면에서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 아직 많이 미비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재난 현장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참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별조사기구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데다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한 뒤 내놓은 54건의 권고안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원인과 규명이 되고 또 책임자들 꼭 처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22대 국회에 정부의 사참위 공고안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요구할 예정. 세월호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여수의 시민단체도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여수추모위원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후속 조치를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과 국정원 자료 등 정보의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전라선 고속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라선은 경부 호남선과 달리 여수에서 서울까지 3시간 넘게 소요돼 무늬만 고속철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상인은 또 원활한 산업활동과 지역 균형 발전, 섬 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전라선 여수 익산 구간에 KTX 전용선을 건설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내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을 반드시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고흥군이 우주 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시 승격까지 거론하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의 군정 목표는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우주항공 중심도시 도약으로 집약됩니다. 최근 정부가 고흥 우주 국가산단 예타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고 고흥군은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교통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고속도로 신설과 국도 확포장 구상에 이어 이번에는 우주선 철도 건설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섰습니다. 벌교에서 녹동까지 경전선 지선을 놓겠다는 계획인데 내년 10월에 나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은 충분하다며 치밀한 계획과 근거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존의 11회 중에서 2회만 목표에 가는 걸 할 때 2회만 빼준다면은 BC는 0.7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지역에서 수도권 외에 BC가 0.7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23일 여수에서 열릴 한국철도학회에서 우주선 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지역 균형 발전과 적직성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남도 소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흥군은 이례적으로 고질적인 인구 문제 해결과 함께 시승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철도 건설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인구 10만 넘어서 고흥시가 되는 겁니다. 이 철도가 구축되지 않고는 고흥시는 상상도 못합니다. 인구 10만 어렵습니다. 반드시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돼야만이 특히 철도. 우주 국가산단 조성을 계기로 고흥의 열악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지역과 청년, 로컬을 연계하는 주제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의 미래 전략을 모색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2일 광양예술창구에서 지방소멸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2024년 인구 포럼을 개최하고 로컬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 중심의 도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의 청년이 행복한 로컬 만들기와 개그맨 전유성의 남다른 로컬을 위한 발상의 전환 등 로컬 자원의 가치와 연관 비즈니스 모델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순천FC U15 소속 최건민 선수가 남자 축구 U15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최건민 선수는 2009년생으로 매산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1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집훈련에 참여해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 12일 22명으로 이루어진 U15 대표팀에 최종 선발됐습니다. U15 대표팀은 2년 뒤 열리는 2026 피파 U17 월드컵에 출전 가능한 연령대이며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2개국이 참가하는 이탈리아 토르네오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김영록 지사가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후 동부권과 서부권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의 진료 권역별 의료 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봤더니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 의대 입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인구수입니다. 행안부의 지난 4월 기준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광양시, 구례, 고흥, 보성군으로 연결된 전남 동부권 인구수는 82만 3,600여 명입니다. 서부권 54만 8,300여 명보다 27만 5천여 명이 많습니다.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인구가 1.6배로 잠재적 의료 수요가 많고 석유화, 제철 등 고위험 주요 산업시설도 밀집해 있지만 의료시설은 오히려 열악합니다. 현재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각각 한 곳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료시설은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서부권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와 닥터 헬기는 동부권에 없습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동부권은 2곳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서부권은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다 같이 취약한데요. 동부권은 큰 병원도 부족하고 의료 결과도 좋지 않고 서부권은 큰 병원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상대적인 의료 수요는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을 보면 중증응급 환자 전원율이 순천권 10.7%로 목포권 9.4%보다 높았습니다. 급성기 4대 중증응급 환자 전원율, 중증응급 환자 구성 비율, 급성기 4대 중증응급 환자 비율도 순천권이 목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량적 지표로 보면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현재 상대적인 의료 수요가 높지만 의료 수준은 더 열악한 상태인 겁니다. 이미 나온 객관적 결과치로만 분석해봐도 어느 권역에 의대와 의대병원이 우선 필요한지 결과값이 명확하게 도출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대가 의대 처음에 그냥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의 측면을 고려할 때 꼭 이거는 순천의대로 오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교육부의 권한까지 침범하며 직접 공모 절차를 수행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략적 판단을 하고 현재 지역사회에 이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치 논리를 배제한 의료 논리만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처럼 지표상으로 의대 신설은 순천을 포함한 동부권이 시급한 데다 입지적 장점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입지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자칫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공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대를 순천대학교에 유치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한 겁니다. 지역민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 정치권 등 외압에 흔들릴 수 있다며 학교 설립 인가권을 지닌 교육부가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인 위압에 굉장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객관적인 판단을, 입지적인 여건들을 판단해서 교육부가 승인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특정 학과 신설을 요청하는 경우는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경상북도는 안동대와 포항공대 각각 의대를 신설하고 2026학년도부터 정원을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공의료와 연구 중심,
각 대학 특성에 맞게 절차를 준비했고 정부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포항시에서 이제 계속 추진을 했고, 그런 이제 뭐 연구 용역도 했고, 공공의대는 이제 또 그런 관계없이. 전남도 순천대와 목포대, 산업과 도서 지역 등 지역이 지닌 특성과 추구하는 교육 방향성이 다른 만큼 객관적인 평가와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총선 당선인 사이에서도 전라남도가 공모 방식을 초래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모 방식 추진은 오히려 도민들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18일 노관규 순천시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을 만나 의대 공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어제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대 공모 절차와 관련해 임시회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질의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전남도가 동서부권 통합의대에서 갑자기 단일 의대로 공모 방식을 바꾼 이유 등을 따졌습니다.